네, 안녕하세요. 홍성 YMC의 정정 사무총장입니다. 홍성 풀뿌리 자치학교 이름으로 저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홍보정사 담당관과 복지정책과 가정행복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홍보정사 담당관인데요. 홍보전산이라고 한다면 이름이 좀 많이 겹쳐 있긴 하지만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실까요? 홍주 천년이 가장 핫 이슈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주 천년은 홍주의 역사가 천년이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군에서는 시승격과 맞추어서 이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몇 년, 3년, 4년 전부터 준비된 가장 큰 홍보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성군의 정책도 이 홍주 천년과 맞물려서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홍주천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홍주성 인근에 있는 일들이죠. 홍주성은 조선시대 목사가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천주교의 그 성지로서 매우 유명합니다. 관광객도 대부분 카톨릭 성지 순례를 위해서 오는 관광객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에 맞춰서 홍성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거에서는 이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먹고 쉴 곳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당시 문화관광과 과장의 답변은 양반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주막을 만들고 그래서 쉴공간과 놀공간을 마련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양반마을 만들기는 정부 지원으로 국비 지원으로 받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정확하게 따오기가 어려운 사업이기도 하죠. 어쨌든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기도 하고요. 주민예산위원회에서도 참여예산위원회에서도 지금 허가를 받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주 천년과 카톨릭과의 연계가 매우 깊어요. 그런 과정에서 홍주 천년 기념공원도 카톨릭 성지되어 있고 홍주 천년에 대한 역사적 연계가 대부분 카톨릭 성지와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홍주 천년이라는 그 독립적인 브랜드 가치를 세우지 못한다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김기철 의원과 노승천 의원 그리고 문병호 의원이 집중적으로 잘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홍주천년 베이비 촬영을 이번에 역사인물 축제 때 상금을 주면서 진행했는데 아시나요? 당초 2천만 원으로 가지고 이제 축제 때 사진을 찍어 보낸 그 부모들한테 이제 지원금을 주는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일회성 행사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홍주천년의 베이비라는 것은 이제 인구 정책에 맞물려서 그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회성 행사로 끝나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홍주천년 조형물이 지금 로타리에 지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처음에 어떤 분이 디자인까지 만들어서 그거를 제안을 하셨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진행하면서 무리가 돼서 다시 용역을 주고 그래서 다시 디자인이 나오고 그러면서 예산이 더블 돼서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공개 공모를 하고 그 다음에 타당성 용역도 진행하고 하면서 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같이 들었고 홍주천년 사업이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진행할까에 대해서 지금 정책적으로 그 답변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마스코트 제작하고 노래 만들었잖아요. 작년에도 이 천년 홍주라는 이 트로트 노래가 되게 큰 이슈였죠. 1,500만 원을 들여서 CD를 배포하는 거였는데, 제작과 배포하는 거였는데, 당시 과장의 답변은 아직도 CD를 굽고 있습니다가 정식 답변이었죠.
네, 그런 식으로 홍주천년을 알리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지 않았고, 또 하나는 이번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홍주성 벽면 쪽에 서해 축제로 이렇게 작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애당초에 조명 예술로 이게 진행을 하려고 한 것이었는데 서해 축제 때문에 그것이 이제 걸렸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같은 장소에 지금 두 가지 사업이 결쳐져 동시에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도저도 아니게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이도저도 아니게 된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이 홍주천년을 준비함에 있어서 홍성군의 행정이 지금 정책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좀 주먹국으로 아이템, 다시 말해서 명사를 찾는 거죠. 마스코트 해야지, 노래 만들어야지, 뭐 행사해야지, 뭐 이런 식의 주먹구구식의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좀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뭐 또 하나는 마을 방송 문제인데요. 지금 마을 방송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잘 모르실 수 있으시겠지만 이제 마을 방송이 옛날에는 전봇대 위에 있는 스피커로만 이렇게 진행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가호호에 그 기계를 달아서 마을 방송을 이장의 마을 방송을 핸드폰으로 바로 발신할 수 있게 되고 그 수신을 집에서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깔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독점 계약은 아닌데 거의 한 기업이 거의 독점했죠.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 고장이 자주 나요. 그래서 운영이 안 되는 문제도 있고 그거 공공장소가 애매한 지역에도 무리하게 설치를 하면서 민원이 끊이질 않는 그런 좀 약간 계륵 같은 사업이 됐습니다. 잘 이용을 한다면 좋았을 사업인데 좀 경쟁력을 좀 잃어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주로 나온 건 홍주천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카톨릭 그 성지로서의 그 입지를 공고히 하는 그런 프로그램 정책들로 홍주천년이 채워지고 있고, 그리고 주먹국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하나 이렇게 제대로 그 연결되는 맛이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좀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정책과인데요. 복지정책과에서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기획감사 담당관 때도 말씀드렸지만 홍여고 부지 활용이에요. 홍여고 부지 활동에 대해서 그 당시 물어봤을 때 과장이 복지정책과에 다시 물어보라 그렇게 얘기됐기 때문에 김기철 의원이 다시 복지정책과에 물어본 것이고요.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홍여고 부지를 홍성 군수의 그 공약에 의해서 복지타운으로 만들겠다. 근데 복지타운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김기철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홍여고 부지를 도교육청이 팔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담당관에서는 팔 계획에 있고 우리가 그것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다시 리모델링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리모델링 예산은 책정되면서 사실 부지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이죠. 또 그것도 그거고 홍여고 부지가 과연 적당한 복지타운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타당성의 문제도 지금 여전히 지역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총론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홍성군의 지금 정책이 국민의 수요조사와 지금 제대로 매칭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국민이 이걸 원한다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홍성군에서는 별로 그렇게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들이 좀 많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얘기를 할 때 비판의 여론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무마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요. 로타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조형물도 왜 로타리에다 조형물 짓는가에 대한 그 반대 여론을 지금 합리적으로 설득해 나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수요조사가 되어 있지 않고 그 짐작만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복지 정책과 문화 관광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행복과를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번에 확실히 3개월 만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의원님들이 예산 공부하시고 정책 공부하시고 하시면서 시간이 많이 없으신 거는 좀 인정은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를테면 이번에 제가 녹음조차 못하는 과목이 세무과랑 재무과였거든요. 질문이 하나였거나 4개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이 너무 없어서 도저히 모니터링 할 내용이 없었던 그런 과목들도 있었고요. 가정 행복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3시 30분에 시작해서 4시 4분에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해봐야 될 것인가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뭐 예산 집행을 적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내용을 다잡을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거고, 작년에 결식하던 급식비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었는데 이것을 단가를 좀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중복적으로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복지기간이 충분한가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기간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기간의 내실성의 문제도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문제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조사가 가장 먼저일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인데요. 교육체육과는 참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과목에 보다는 진짜 많은 시간을 써요. 무려 3시간, 4시간 이렇게 아침에 시작해서 점심 먹고 다시 개회를 교육체육과로 할 정도로 뜨거운 거였는데, 또 이것에 좀 문제를 드리자면 과장님이 답변을 40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답변 자료를 이미 군의원님들께서 다 받아놓은 상태고 그거를 공부한 상태에서 바로 이제 질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일일이 천천히 다 읽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려면 좀 이런 공부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그 저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의원님들과 그 공무원들 간의 그런 충분한 답변 자료가 왔다 갔다 할 때의 그 이해, 이런 것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거는 이번에 국민체육대회였는데요. 국민체육대회가 이번에 태풍으로 취소인가 연기인가 강행이냐 이게 혼돈이 많이 진행이 되어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음식 준비, 선수 수급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엮이면서 되게 큰 부하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민주적으로 해결하지 않았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용역 타당성 조사에서도 문제가 좀 많이 일어났는데, 지난번 기획감사 담당관 때도 말씀드렸던 공주 젊음의 광장 건립 타당성 용역에 사회안전예방중앙회가 과업 수행을 했는데, 과업 내용이 숙박시설과 골프장 연습장, 다목적 공연장, 수영장 설치거든요. 젊음의 광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타당성 자체가 되게 의심스럽기도 하고, 이번에 또 얘기 나왔던 게 국민체육센터 건립 문제입니다. 국민체육센터의 과업 수행 단체가 경일사회경영연구원인데요. 과업 내용은 또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진행을 했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체육과 과장은 이것이 이제 오타라고 인정을 진행을 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좀 용역에 용역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유수 전용 이제 체육관과 이제 탁구장 뭐 이런 것들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좀 무리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2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사고 2월로 지금 14억 5,600만 원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계속 진행이 안 되니까 군비로 조금 더 진행을 할 거랍니다. 근데 이것은,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따로 주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종합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다르게 이름을 또 바꿔서 또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사를 계속 진행하고 그리고 군비가 계속 진행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무리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사업을 접고 적시성 있는 사업에 다시 재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과장님이 좀 억지로 이끌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꾸준히 이야기 나왔던 문제가 여기서 지적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의 진행이 어려우면 접고 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공무원사에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충분히 인정이랄까요?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과외 예산이 줄어들면 과외 그 성과라든가 이런 것이 줄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절대 예산을 삭감할 수 없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사고 이월로 명시 이월이 아니라 사고 이월로 넘기고 그래서 예산을 계속 확보하고 있는 식으로 그 부서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그 부서의 운영이랄까 그 과업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절하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영업직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영업에 이번 달엔 1,000만 원이 영업 이익이 나왔어요. 근데 다음 달에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200만 원, 100만 원을 줄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남이 보기에는 거기가 영업이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안타깝게도 행정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과외 예산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공무원들의 입주가 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공모사업을 끌어당기고 군비와 이런 매칭을 통해서 계속 예산을 불려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적인 예산 재측정이 아니라면 이게 점진적으로 예산이 축적되는 거라면 이런 일들이 이제 줄어들 수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노승천 의원이 이제 도서관 얘기를 했어요. 광천 도서관을 지금 리모델링 들어가는데 리모델링 내역이 지금 주차장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도서관은 이제 더 이상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다. 지금 충남도서관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예산이라든가 인근 지자체의 도서관도 문화 공간으로서의 그 자리를 이렇게 잡고 있고 홍성도서관은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대응 투자밖에 진행이 안 되고 그러니까 홍성도서관은 그렇다 치자. 그럼 광천도서관은 문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의를 했는데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숙해야 되고 무거운 도서관이 아니라 떠들고 놀 수 있는 도서관이 돼야 된다. 뭐 그것을 지금 홍성이 지금 고령화되고 있고 그리고 고령화된과 동시에 그 아동들 청소년들과의 그 문화 접점이 없는 그런 지역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 공간을 그렇게 늘려간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성에는 엘리트 체육의 양궁, 태권도, 야구가 있는데요. 광천구 야구부가 지원이 되게 어렵답니다. 지금 30평형의 되게 조그만 그 숙소에서 38명이 살고 있대요. 코치진까지 같이 해서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엘리트 체육이라는 것은 결국은 화끈한 지원과 화끈한 경기 능력 그래서 그걸로 인한 성과로 지자체를 홍보하는 역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지원이 안 되면 성과도 없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또 게이트 볼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게이트 볼장이 이제 여름에도 할 수 있게, 겨울에도 할 수 있게 냉난방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식의 질의가 나왔어요. 근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많이 복잡합니다. 애초에 건물을 그렇게 짓지 않았기 때문에 냉방방 효율이 매우 떨어지거든요. 그것을 무리해서 냉방방 시설을 짓는다고 한들 이게 효율이 매우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도 하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디자인이 잘못됐다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20년까지는 올해처럼 폭염과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지속될 거라고 지금 기상청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여름에는 결국 운동을 못하고 집에만 계시거나 아니면 무더위 쉼터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곳에서 다시 말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나 째서 이제 에어컨 바람 쐬시면서 이제 시간을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같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육체육과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